네, 건축 구조의 역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21세기를 무엇의 시대라고 할까를 고민하다가 저는 컴포지트의 시대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구조의 역사를 21세기 전까지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도래 시대, 그 다음에 철의 시대, 20세기는 RC의 시대다. 자, 물론 21세기도 RC가 주된 구조물이긴 하지만 건축적으로 의미 있는 많은 건축물들이 이제는 RC의 그런 구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방식들을 제시해주고 있고, 앞으로의 시대는 그러한 소위 복합 재료의 시대이고, 그 복합 재료의 속성에 맞는 새로운 구법과 구조 시스템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21세기의 비선형 건축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 컴포지트 재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할 것은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구축이라는 구조의 패러다임에서 생성이라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21세기 건축의 특징은 참으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20세기 때부터 등장한 여러 가지 현대 이론들, 수학, 철학, 언어, 인류학, 물리학, 공학 등에서 나온 여기 쓰여진 바와 같은 이론들이 현대 건축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뭉뚱그려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가져왔던 일종의 관념론, 그다음에 결정론들, 그다음에 합리주의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말 그대로 비결정론, 불확정성의 원리, 그다음에 관념론에 대응하는 어떤 구조주의적 사고방식, 뭐 이런 것들이 인류의 사고방식에 큰 변환을 줬다 그러면 건축에도 역시 그러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요약해서 특성을 말한다면 하나는 비표상이고, 그 다음에가 자의성이고, 또 하나가 자기 지시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론들의 영향에 의해서 현대 건축 또한 큰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속성을 표현한다면 하나가 비표상, 하나가 자율성, 또 하나가 자기 지시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정인하 교수의 저서에 근거하여 기록한 것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먼저 비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둘레즈가 말했듯이 과거가 the same 동일자와 그거에 대한 표상이었다면 지금 세대는 차이와 반복으로 바뀐다. 뭐 이런 말에서 나오듯이 건축이 과거처럼 어떤 것을 상징하거나 뜻하거나 혹은 그것을 연상하게 하거나 이런 역할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논리를 갖고 무엇을 표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어진다. 이런 뜻이겠죠. 두 번째 자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나 이런 거보다는 표현, 어떤 방식, 그것의 형태적인 풍부함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지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태를 만들음에 있어서 어떤 내재적인 원인이나 자동적인 생성 규칙으로 작동되는 것,
뭐 아이젠만의 말입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그 형태가 발생되는 하나의 원인이 그 스스로에게 존재한다 이런 데서부터 만들어지는 하나의 경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 딱 들어맞는 그 예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좀 정리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컨대 생성으로 이 구축이 바뀌는 이 과정을 하나의 큰 틀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 이 램크라스나 MVRDB 같은 도치 아키텍트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컨대 지금까지 건축물이 무엇을 표현하거나 드러내거나 상징하거나 하는 거에 했다면 이들은 그 건축물의 형태를 만드는 방식을 프로그램들과 그 프로그램이 다이어그램으로 바뀌는 과정, 그 다이어그램 자체가 또 건축적인 형태로 어떻게 보면 직설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뭐 굳이 얘기하자면 다이어그램 건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다이어그램이 이제는 건축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LDB는 아예 자기들의 방법론 자체를 데이터 스케이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것이 다이어그램화가 되고 그 다이어그램이 곧 하나의 건축화가 되는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 자체도 결국 과거처럼 어떤 구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건축물의 속성이 나타난다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건축물이 생성된다라는 측면에서 현대 건축의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나 같은 사람의 작품들도 보면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프로그램이라는 건 이제 없죠. 오히려 두 프로그램이 블러되는 공간, 두 프로그램들이 서로 맞대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인비트윈 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과거처럼 구획된 프로그램과 그 구획된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현대 건축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차원에서 표피들도 과거처럼 명확하게 구분되고 결정론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말하자면 생성되는 표피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헤드웨이의 UK 파빌리온 같은 경우는 광섬유를 이용하여 말하자면 건물의 실루엣 자체가 주변 풍경과 블러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든지 예컨대 딜러 스코피디온이 아예 뭐 수증기 같은 걸로 건물의 실루엣을 만든다든지 뭐 해서 드모롱이 부식된 철판으로 건축물의 스킨을 만든다든지 존 토가 만든 저런 채플 같은 경우도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어떤 그 표면 효과나 텍스처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 생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역시 우리 20세기까지의 어떤 건축가에 의해서 차곡차곡 구축되어진 건축이라기보다는 건축 스스로가 스스로 드러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축이 이 시대에 주된 경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또 축은 새로운 물성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마겐코 같은 사람들은 전통적인 벽돌 같은 것들을 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이 매달려 있는 방식으로 새로운 스크린의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왕슈 같은 건축가들은 또 오래된 건축물의 폐자재, 부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새 건축물의 하나의 요소가 돼서 어떤 새로운
물성을 또 드러내는 장치로 또 쓰여지고 있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반시계류가 아주 즐겨 쓰는 종이, 그다음에 FT 같은 새로운 재료, 뭐 이런 것들이 현대 건축에 있어서는 아주 드물지 않게 자주 나타나는 재료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20세기까지 굳건하게 유지되어 왔던 건축의 구축적 특성을 벗어나려는 현대 건축의 여러 가지 시도라고 읽혀지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된 탐구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21세기 철학과 미학의 변화는 건축을 구축의 속성에서 생성의 속성으로 크게 변모시켰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